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아입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왜 어머니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다른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셨을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 아이들 문제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큰 애들 말고 이상한 애들. 이상한 애들이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그죠? 그 이상한 아이들을 우리가 중2병 환자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길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계시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살이 제일 방황하기 좋은 시기? 그냥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2는 건들면 무서우니까. 누구도 날 건들 수 없어 이런 느낌? 진짜 겁나 생각을 많이 하는 나이. 완전 초특급 울트라로 막. 막 한마디 끝날 때마다 욕이 5개 나오고 막 야, 너 이 삐삐야. 기세 부리려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자기가 멋인 줄 알고 포스 잡고 눈치 볼 것도 없이 막 날아다니고.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아마 어머 왜 저래? 이런 생각 안 드실걸요? 아, 늘 봤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중2병에 대해서 방황하기 좋은 시기라고 이미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방황하고 반항하고 막 허세를 떨고 이런 게 아니라 미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걸리기만 해봐. 걸리는 건 2종류예요. 중2병에 걸리기만 해봐. 하나 있고 누구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2가지를 생각하다가 걸리면 바로 반항하고 욕하고 아이들의 자세 보셨어요? 똑바로 서 있는 애들이 별로 없고요. 삐딱하게 서 있어요. 또 차렷하고 안 있어요. 주먹을 미리 휘두르고 있고요. 얌전히 걸어다니지 막 뛰어다녀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힘든데 그게 일단 마음의 준비부터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꼬만 하면 벌써 이제 튀어나가서 한 대 때리고 욕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 시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중2병의 시기를 잘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1, 2, 3학년 같이 하는 워크숍 같은 걸 하다 보면 누가 1학년이고 누가 2학년, 3학년인지 한 번에 딱 알 수가 있어요. 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면요. 제가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학년들은 100% 적성이요. 관심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답을 딱 얘기합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잘하는 거요, 소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3학년들은 선생님 근데 성적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적성 소질도 중요하지만 3학년이 현실 감각이 좀 생긴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 성적으로는 의대 못 간다는 걸 깨달은 거죠. 2학년은요. 주로 야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선생님 화장 너무 이상한 거 알아요? 아, 물어보지 말아요. 아이 뭔데 얘기해봐 이러면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왔겠어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제가, 야, 너 2학년이지? 그러면, 아, 어떻게 알았어요? 이상한 애들은 다 2학년이야. 근데 거기서 1학년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나도 2학년 되면 저래야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강의하는 저는 얘네들이 2학년이 안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중2병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2병이 중3, 고1 내려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풀린다는 걸 깨달으면 아이들이 나는 이제 중2병도 다 지났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렇게 중2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청소년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어떻게 중2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우리 집에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뭐 좀 뭘 해볼까?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강의가 끝나면 저는 원래는 리더십 강의를 하는 리더십 강사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강의를 열심히 하면 질문을 리더십에 대해서 안 하고 우리 애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중2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중2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가 병이라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중2병에 걸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큰 소리 뻥뻥 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점수 60점 맞아왔는데 야 너 이래갖고 어떻게 할래? 그래. 아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 어떻게 안 해 그 점수를 보고. 근데 아이들은 아니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다음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에 잘할 거라고 과장돼서 생각하는 것. 중2병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허세다. 왜? 뻥튀겨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나는 굉장해.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무 자신감 없고, 아, 나는 안 돼. 심지어 저는 난 쓰레기야.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특히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몸이 어때, 키가 어때, 얼굴이 어때, 나를 좀 이쁘게 놔주지, 잘생기게 놔주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보다 훨씬 낫게 놔줬는데도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중2병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세인데 허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 있음과 자신감 없음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가 크다 보니까 그 공백을 허세라고 하는 것으로 메꾸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왔다 갔다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하면 우리가 괜찮아요. 또는 하루 간격을 둬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어떤 때는 1분 간격으로 어떨 때는 3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이 든 거죠. 그런데 혹시 중3병 들어보셨어요? 고1병? 그런 거 없잖아요. 초6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중2병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중2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중2병은 사춘기와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사춘기 증상은 보통은 좀 빠르면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예민한 여학생들은 한 3학년이면 시작돼요. 남학생들은 아직까지 애기라서 이때는 사춘기 증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경질, 예민함. 아, 왜? 몰라.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단체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예민하고 신경질을 좀 내다가 서서히 증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신경질을 많이 내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시기가 보통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딸들은 요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질과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요. 아들들은 이제 서서히 병에 걸릴까.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약간 속도가 늦어요. 좋아하실 거 없어요. 늦게까지 가요. 남녀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급격히 사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시기, 아주 사춘기의 특징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3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가 정말 갑자기 이상해졌을까?
아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가 건들기만 해봐 했을 때 탁 건드리면 갑자기 뭐! 이러면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느끼는 거죠. 언제? 일단 이게 확 때렸는데 왜 그래? 할 때는 귀여웠어요. 하지 마, 때리지 마 이러면 어쭈구리. 근데 이게 확 하는데 이 손을 잡는 그 순간 아, 더 이상 때리면 맞겠구나. 실제로 맞겠구나를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사실은 맞겠구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손을 잡을까요? 나랑 키가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먼저 엄마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대드는 이유가 엄마가 더 약하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대들어 봤는데 엄마가 움찔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아싸 됐어 이겼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이겼어. 야, 너 싸운 것도 아닌데 엄마랑 너랑 싸워? 뭘 이겼다 그래? 난 위너, 엄마는 루저. 아빠는 아직 싸움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엄마랑 싸워서 승산이 있다고 여겨지면 아빠하고도 해보는 거죠. 엄마가 너무 강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엄마랑 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아빠한테는 아빠 손을 딱 막는 건 좀 힘들어요. 그 체격이 되려면 고등학생 돼야 되거든요. 아, 뭐야! 그러고 피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때 기분이 나빠서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력관계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권력관계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부모의 권력이면 자식은 권력이 맨 바닥에 있어요. 너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걔가 떼쓰고 약간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해도 일부의 권력을 줘도 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그래. 근데 얘가 진짜로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권력관계가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이러다 애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은 좀 기분이 나쁘고 애가 좀 이상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해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걱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너무 이 시기를 과격하게 겪어서 문제가 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럴까 봐. 또 하나는 뭐냐면 애가 너무 조용히 넘어가요. 중2병에 걸릴 시기인데 애가 너무 얌전하고 모범생이고 저러다가 저기 고등학생 때 저거 겪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도 걱정하고 조용히 지내도 걱정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잘못될까요? 사실은 잘못 안 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2병을 막 거치고 나온 고1이나 고2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요즘 중학교 2학년 애들 보면 어떠니? 같지 않죠. 야,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해주면 좋아?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둬요. 애들 그냥 지나가면 낮이니까 제발 그냥 두는 게 최고인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더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도 그랬어? 아, 저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아까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서서히 병이 치유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럼 시간 지나면 얘가 이 이상한 애가 옛날에 그 착했던 우리 아이로 되돌아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즘 말로 단언컨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거를 기대하셨다면 꿈을 깨셔야 돼요. 그런데 나아진다는 건 과연 뭔가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애를 보는 내 시각이 또 시작이구나, 괜찮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병이 이제 거의 나간다고 말했는데 처음에 갈등은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딸이랑 화장품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서랍을 열어봤는데 저보다 더 큰 파우치에 각종 화장품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웬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 또 컬러 렌즈도 있고요. 뭐 마스카라에 뭐 눈썹 올리는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렸어요. 왜?
쓸모없는 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네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중학생이.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로 일관했어요. 애가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화장품도 없어요. 아, 우리 애는 이제 화장을 하지 않는구나. 그새 착해졌구나.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야, 니네 애 길거리에서 봤는데 화장하고 다니더라? 그럴 리가, 화장품 없어. 다 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밖에 두고 다녀요. 친구 집에도 두고 다니고 학교에도 두고 다니고 아니면 항상 가방에 지참하고 다니든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지금은 병이 나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저보다 화장품이 더 많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약간 합의를 봤어요. 처음에는 중학생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우리가 중학생 때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촌스러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지금 화장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때부터 엄마 거 훔쳐가지고 눈썹도 그려봤던 사람들이 화장 잘해요. 여기 다 보니까 한 번씩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자연스럽게 화장 잘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는지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굴 보이시죠? 오늘 좀 난 거예요. 해주셨어요. 그런데 합의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 학교에 심지어 학교 생활 안내 책자가 나오는데요. 맨 뒤를 보니까 비비크림까지는 허용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좋은 학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아, 비비크림까지는 허용이니까 다른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비비크림 꼭 발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도 알지만 얼굴이 허옇게 비비크림 바르잖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눈썹이라도 좀 그리고 입술에 반짝거리는 립그로스라도 좀 해야지. 아무리 10대는 맨 얼굴이 이쁘다 그래도 거기다 비비크림 처덕처덕 해놓으면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하는데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야, 가족 모임에 갈 때만 바르는 걸로 하면 안 되겠니? 남들 볼 때는 좀 창피하니까 날라리라 그런단 말이야, 남들이. 나는 물론 네가 날라리라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남들은 그걸 모르잖아. 가족 모임에서는 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까 날라리라고 생각한들 뭐 어떻겠니?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화장품이 훅 줄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화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어디만 간다 하면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심지어 이번 방학에는 제가 같이 나가려면 화장하려면 얼만큼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저것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얼굴에 발라쌌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나도 다 해간다. 심지어는 우리 애한테 화장법을 배우기도 해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들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자체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문제가 있다. 왜? 아이들은 자기는 다들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댁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중2병 걸렸어? 너 이상한 거 알아? 다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사실은 중2병이 문제면 오늘 여기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왔어야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죠.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사실은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중2병이 아니라 혹시 중2 부모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중2병 걸린 애는 없는데 사회는 왜 그럴까? 꼭 부모가 아니라도 사회 전체가 중2 부모병이라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애들 방이 다 지저분하죠. 우리 애는 너무 깔끔해요. 흔치 않아요. 우리 애 방은 돼지우리예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방 청소 가지고도 많이 갈등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더러워요.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야, 방 좀 치워. 야, 이래갖고 공부가 되겠니? 공부 되는데. 야, 시끄럽고 빨리 치워. 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러시죠? 아, 됐어. 내 방인데 신경 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신경 끄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치우거나. 야, 너 거기서 책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다 알아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보통의 어머니들은 화를 내면서 방을 치워줍니다. 중요한 건 방을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방을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나가요.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내가 네 방을 치우는데 넌 나가냐? 많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많이 하시나 봅니다. 아이들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방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기 편하도록 나가주는 거죠. 근데 계속 못 나가게 하고 치우기는 싫은데 잔소리를 막 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문을 쾅 닫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두들기면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싶은데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문을 자꾸 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나와봐라 그러면 분명히 자는 척 할 거예요. 문 잠글 거죠.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가. 즉 내가 저 애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서 더러우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달라지도록 하여라.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괴롭느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마음 괴로운 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 안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 그럼 집에 있는 그 이상한 애들이 환자일까요? 여러분들이 환자일까요? 그쵸, 우리예요. 내가 이상한 거죠. 빙고. 그래서 중2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중2 부모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마음이 편해져. 난 환자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 이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남의 병을 고쳐주는 거는 어렵지만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낫다.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일으켰던 부모님들과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부모님 중에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누굴까요? 문제였던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하죠.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는 심지어 애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야,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모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엄마는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알아?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저는 당연하지. 그랬는데 그때 제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런가 본데 나는 학교에서 배운 거 모르는 거 많던데? 제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 언니가 공부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공부 못해도 걱정은 해. 저는 얘가 걱정도 안 하고 뭐 공부 못해도 성적이 나빠도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입장이 다르구나. 인정하고 조금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어려운 게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고 말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해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에 있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야, 네가 왜 그러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 넌 왜 그러는 거야? 배운 건 또 실천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래? 어머, 너 그랬어?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뭘 듣고 왔길래. 부모 교육 같은 것 좀 받지 마. 섣부른 시도는 반항을 부릅니다. 너무 급해요. 아이들도 적응할 시간이, 달라진 엄마, 달라진 아빠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너무 심하게 질문하지 말고 적당히 한 번씩 하시는데
너 왜 그래? 야, 내가 물었지.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 대답을 할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시고 그것도 물어보는 거죠. 야, 솔직히 내가 노력하고 있거든. 근데 나도 잘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중2 부모병을 치유하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잠자기 위해서, 일찍 자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토요일에 11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빠 육아라고 말하면 여행을 간다, 이벤트를 해야 된다, 캠핑을 가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아빠 죽어. 아이를 키우다가 마치 육아의 어떤 도를 깨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4가지의 도, 뭐 이런 건데요. 아이 곁에서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